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육 과목의 내용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입니다. 자, 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우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침, 고시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이 됐다라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철도 차량 운행에 관해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기차가 안전하게 움직이는 그 규정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따른다. 그렇게 요 조항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4조. 4조는 업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에요. 이 제정은 처음에 만들 때 말을 하는 것이고, 이 개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 운영자, 시설 관리자, 요 사람을 합쳐서 우리는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해서 운영자는 뭐 코레일 운영기관의 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레일 사장. 뭐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 뭐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는 딱 한 분이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 사장과 이 국가철도공단의 이사장을 합쳐서 우리는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내리고, 철도공사 사장과 시설관리자 이사장님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열차 안전운행 및 필요한 세부 기준 절차를 그 나름대로 업무 규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제4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철도 안전법 39조에서 나왔다 그랬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자,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4조에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레일 사장이라든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코레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운전 취급 규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전 취급 규정은 우리가 철도 운영자 등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업무 규정이다. 그래서 이 철도 차량 운전 규칙 4조에 의해서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자기 나름대로 업무 규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철도안전법 39조에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 탄생을 했고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 4조에 의해서 각 운영기관의 업무 규정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서 업무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철도 안전법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법은 누가 만들죠, 여러분? 그렇죠. 이 법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철도청이 상하 분리될 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있어요. 기본법 그 조항에서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 법
뭘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철도 안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철도 안전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업무 규정은 그 운영기관의 운전 취급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2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항을 보게 되면 철도 운영자 등은 다른 운영자가 2명이라는 생기죠. 내가 하나의 철길에 운영자, 사장이 2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이에요, 이 2항은. 그래서 다른 운영자, 2명의 철도 운영자가 있을 때 어떻게 열차를 운행할 것인가. 자, 요 1호에 관련해서 그 업무 규정을 어떤 것을 재개정해서 적용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득해야 될 면허는 뭐라고 했죠, 제가? 그렇죠.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라고 했죠. 자,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론 플러스 기능을 공부해야 되죠. 그죠? 네. 자, 이론 플러스 기능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7년 11월에 생산된 코레일 과천선 VVVF 차량이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구조 및 기능 공부하면 배울 텐데 그냥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시켜서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차량을 가지고 수도권 4호선, 지하철 4호선 있죠. 4호선 당고개에서 오이도역까지 요 구간에 상하행선을 두고 97년에 탄생한 코레일 과천선 전동차 요 차량을 가지고 필기 플러스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쭉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반뚝 잘라갖고 요 구간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요 남태령과 선바의 중간자에서 남태령 이후로 여기 당고개까지 있겠죠. 요 구간은 4호선이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호선이란 노선이 이렇게 있지만 운영기관은 2개가 존재하죠. 이럴 때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규정을 적용할 거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적용받는 코레일에서는 기차가 왼쪽으로 당긴다고 그랬죠. 자, 잘 볼까요? 기차가 왼쪽에서 와요. 근데 선바위를 지나서 남태령을 하게 되면 크로스 돼요. 서울교통공사 들어오니까 도시철도 운전규칙을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당기는.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남태령역까지 와서 크로스 돼서 코레일 구간에 또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오다가. 그죠?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기차는 왼쪽으로 다니고 도시철도는 오른쪽으로 튕겨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코레일, 여기는 서울교통공사 2개의 사장이 존재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서로 앞에서 공부를 했죠.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약정을 통해서 이 기차를 운행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기관사가 자기네 구간에서 크로스해서 코레일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는 서울교통사가 규정을 적용받지만 코레일 구간에 들어옴과 동시에 코레일 업무 규정을 적용받아요. 물론 서울교통공사 차량을 가지고 운전자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겠지만 4호선, 5위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코레일에서 오는 이 코레일 기관사가 크로스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들어오는 순간에 서울교통공사 규정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4호선을 운전하는 이 기관사는 코레일이든 서울교통공사든 코레일 규정이든 아니면 코레일 규정이든 서울교통 규정이든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조항을 우리가 사조에서 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이렇게 지금 업무 규정을 우리가 각 운영기관에 제정하고 서로 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일 때는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열차를 운행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제4조 그 업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철도 운영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도 운영을 하는 그 사장, 뭐 코레일 사장, 그 다음에 시설공단 이사장,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주고, 이런 분들은 쉽게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사고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항이 제5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1장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좀 했고, 또 우리 운영기관의 사장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장부터는 철도 종사자. 여러분 철도 안전법에 보면 철도 종사자가 다양하죠. 쉽게 기차가 움직이는데 열차라고 하죠. 앞에 동력차, 기관사가 있고 뒤에는 우리가 코레일 기준으로 차장. 이걸 우리가 여객 승무원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동력차 승무원. 이러한 분, 쉽게 기관사를 운전업무 종사자, 철도 종사자 중에 여기 여객 승무원을 우리가 차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객 승무원.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영무원들도 철도 종사자가 라고 하죠. 그리고 차량을 수선하거나 정비를 하는 분들도 철도 종사자가 되고, 전기, 신호, 통신, 철도 시스템별로 다 몽땅 모든 사람을 우리는 철도 종사자라고 합니다. 해서 2장부터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종사자는 초기에 이제 임용을 받고 교육을 받고 숙달되어져야만이 그 일에 투입을 해라. 그 일에 일을 하도록, 업무에 수행하도록 해라.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철도 종사자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을 때 일에 종사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일에 투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마스터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종사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호. 제2조 10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운전업무 종사자예요. 규정에 운전업무 종사자.
우리가 일명 우리가 종사자. 코레일에서는 기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 용어는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기관사. 이 기관사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고 습득하고 자기 혼자 단독 운행을 할 정도까지 우리가 교육 훈련을 시키고 업무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운영의 기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나 항목 똑같은 거지만 두 번째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관사는 아니지만 코레일에서는 부기관사라고 해요. 제가 왕년에 다닐 때는 기관조사라고 했는데 기관사 일을 보조해 주는 사람, 이 사람도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고 열차에 탑승시켜야 된다. 그래서 부기관사. 자, 3호, 10호 나목인데 이 사람은 열차 차량을 집중 제어하거나 운행을 집중 통제하거나 철도 차량 운행을 집중 감시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제실에서 관제사라고 했죠. 철도에도 이 사람을 관제무종사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법정으로 써요. 그러나 운영기관에는 관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 사람들도 지식과 기능을 보유해야만이 그 일에 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관사, 부기관사, 관제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철도 종사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객 승무 서비스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차표를 딱 티켓을 끊고 열차를 이용하죠. 근데 뚝 한 사람이 그러죠. 좌표 좀 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열차에서 차장. 이 사람은 우리가 여객 승무원이라고 해요. 여객 승무원이라는데 일명 우리가 코레일에서는 차장. 우리가 KTX 같은 경우에는 열차 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SR에서는 객실장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용어를 사용하죠. 어쨌든 여객 승무원 서비스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했지만 운전 취급 담당자. 여기에서 신호기, 선로 전환기, 조작판을 통해서 역구내를 제어하는 사람. 신호기도 내고 열차가 가는 방향도 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6호 연결 분리가 여러분 앞 시간에서 제가 뭐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2판이라고 했죠. 2판. 2판을 하는 사람은 코레일에서 우리가 수송원이라고 해요. 수송원. 수송원도 차량을 연결시키고 분리하고 이동하는 이런 전호를 오너라 가거라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일에 종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 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코레일에서는 수송원이라고 합니다. 자, 7번. 7번은 여러분들이 원격 제어. 원격 제어는 바깥에 있는 놈을 내가 사무실에서 우리가 드론처럼 툭툭 하면서 멀리 있는 놈을 제어하는 걸 원격 제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입판을 함에 있어서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내가 영무실에 앉아서 자동으로 입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호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판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 입판자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범 운영이 다 됐고 앞으로 자동 연결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운영이 된다면 아마 원격 제어가 더 활성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호에서 7호까지 이 화면에서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고 문구는 이렇지만 현재 운영기관에서는 이런 직명을 쓰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철도 운영자 등은 계속 강조하지만 코레일 사장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 국가철도공단이죠. 요 두 사람을 합해서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했고요. 등은 기관사 일명, 부기관사, 그 다음에 차장, 그 다음에 철도 탑승하기 전에는 보고 지시 또는 감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돼요. 자, 요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기관에 취업이 되면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적합성 검사예요. 이 적합성 검사가 뭐냐면 내가 술을 먹었나? 아니면 휴양을 잘 취했나? 바이오 리듬은 좋은가? 아니면 감기약을 먹었나? 약물을 복용했나? 내가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최적화된 내 컨디션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이 적합성 검사를 위에 팀장으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때 열차를 운행하게끔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고나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로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소속장은 그 일을 못하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 여러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안전 운행을 위해서 이런 보고 지시, 감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승무 적합성 검사를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열차 운행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조항이 됩니다. 자, 7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여기서는 7조는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 종사자. 자, 열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뒤에 객차가 있다. 앞에는 기관사가 탑승을 할 테고 뒤에는 여객 승무원인, 쉽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차장이 탑승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그 법적인 용어는 운전 업무 종사자, 여객 승무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탑승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해당 선로의 상태,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구조, 장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뒤에 있는 이 차장을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 업무 종사자 외에 다른 종사자를 탑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여객 승무원을 탑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한 예로 우리가 전동차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량, 4량, 6량, 8량, 10량을 달고 다니는데 보통 8량 이하에 있는 전동 열차들은 앞에 기관사만 있고 뒤에 차장들을 탑승시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왜? 열차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차장을 탑승시키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갛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항에 보면 무인운전이 있었죠. 자, 무인운전이 만약에 있다면 운전실이 없어. 앞뒤에. 운전실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관사,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관제실에서 관제사가 원격 조정을 통해서 열차를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사, 운전 업무 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7조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 종사자 중 여기 보세요. 누구누구를 탑승해야 되는데 기관사 외에 제한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요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요걸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해당 선로의 상태. 해당 선로 상태가 뭐 아주 다양하게 호남선, 경부선 다양합니다.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 종류, 화물열차도 있고 여객열차도 있고 KT 다양하죠. 그 종류에 따라서 차량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조상으로 반드시 뒤에 있는 차량을 태워야 되면 태워야 돼요. 근데 태우지 않아도 되는 것. 전동차로 얘기하면 2량, 3량, 4량 작은 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차에는 차량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장치 수준. 그래서 1, 2, 3 이렇게 보기 조항을 내서 틀린 것을 하나 더 내서 문제화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